마음 속에 그 탐내고 성내고 하는 이런 본능적인 것, 이런 본능의 지배를 받을 때 아마 우리는 그런 사람을 범보라고 할 겁니다. 근데 수도라는 것이 있어서 수도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자기 본능대로 따라가지 않고 이성을 따라간다고 할지 또는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고 할지 이런 식으로 살다 보면은 이 본능의 세계에서 멀어져서 부처님이 바라신 그런 대로 그런 즉 이성적인 삶 또는 양심적인 삶 또는 진리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간혹은 있는 모양이고 그런 사람을 아마 세상에서는 성자라고 아마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사람들이 가끔은 있는데 눈에 잘 띄지 않고 뭐 그런 사람이 경우에 따라서는 선지식이 돼서 세상 사람들한테 좋은 이야기를 해주면서 모든 고난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조금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최혜식 선생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통화를 하게 됐느냐 하면은 아무리 전화를 해도 휴대폰을 늘 꺼놓고 계시기 때문에 통화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통화를 하나 혹시 돌아가시지는 않았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혹시 어떻게 되셨을지는 모르기 때문에 안부도 알 겸 좀 거리는 멀지만 그분이 계신 안성으로 한번 찾아가려고 그렇게 별렀어요. 별로다가 아무리 해도 정말 생사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거기 사무실에다 전화를 해봤습니다. 몇 달 동안 전화도 못했고 휴대폰도 꺼져 있고 연락할 길이 없는데 이분이 도대체 살아계시기는 하느냐 그랬더니 살아계시다고 지금도 산책 나가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내일 찾아뵐까 하는데 그분한테는 얘기를 하시지 마시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침 조금 있다가 제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어요. 오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려오지 말라고 아주 신신당부를 하시더라고요. 하면서 내가 지금 세상을 이제 정리하려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여기 누구 만날 환경도 못 되고 순서로 봐서 내가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갈 수 있는 이제 기력도 없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내려가는 것을 이제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내려가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다행히 이제 건강하시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만으로 이제 만족을 했습니다. 그 뒤로 이제 무슨 다른 일이 있어서 며칠 후에 또 다시 한번 통화를 하게 됐어요. 통화를 했는데 아마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그럭저럭 오전에 2시간을 꼭 걸으신대요. 그리고 오후에 1시간 반을 걸으시면은 그 연세에 유일하게 걸어 다니시는 분인데 그것은 아마 그 산책의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올해 이제 우리 나이로 94살이신데 그런데 작년부터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몇 번 쓰러졌대요. 쓰러지고 몸의 상태가 아주 안 좋고 그래서 이제는 매일매일 하루밖에 살지 않는 기분으로 산다고 그럽니다. 오늘도 하루만 산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제 세상에 떠날 때도 된 것 같아서 유언장을 작성 중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저렇게 정신력이 대단하신 분도 결국은 이제는 가시게 되는 모양이로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하루하루만 산다 또는 유언장을 써놓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때 수도하는 사람은 그런 식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백 선생님께서 늘 강조하셨던 말씀이 오늘 하루만 살아라. 이제 그분처럼 고령이시고 세상 떠날 날이 가까운 사람뿐만 아니라 젊고 팔팔한 사람도 천년 만년 살 생각하지 말고 오늘 하루만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늘 그런 얘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하루만 살 생각으로 살아라. 근데 하루만 살 생각으로 살면요, 모든 욕심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근심 걱정도 다 사라져서 오늘 하루하루만 살고 유언장 쓰는 기분으로 산다라면은 그것이 수도인으로서는 가장 바람직한 삶의 태도가 아닐까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정말 곧 세상을 떠날 것인지 여부를 떠나서 그 말씀만, 즉 오늘 하루하루만 살고 유언장 쓰는 기분으로 사는 삶, 이것은 저한테 적지 않은 교훈이 된 것 같았으며, 그러면서 그분이 94살이 되도록 무슨 얘기 끝에 아주 기억력도 정확해요. 그 노인네다운 특성을 하나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기억력이 좋으며 요새도 가끔 쓰러졌다고 하면서 하루에 한 서너 시간 산책을 계속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무엇일까? 그것을 잠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이제 그분과 만난 것은 한 20여 년 됩니다. 20여 년 됐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일체 말씀이 없으세요. 거의 말이 없는데 우리하고 뿐만 아니라 그 직장에서도 그렇고 그 같이 지내본 분도 그렇고 일체 말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자기 속 얘기를 하는 분은 백 선생님이었다라고 백 선생님께서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웬만한 사람하고는 잘 상대를 안 합니다. 그것이 이제 그분의 특징이었어요. 제가 이제 또 말씀이 없었다는 것 아주 기억에 남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는 상당히 좀 친해졌습니다. 처음엔 어쩌다 만나고 길에서 만나면 인사하는 정도로 그쳤는데 자주 만나게 되니까 나중에 아주 속 얘기도 하시고 대화를 많이 하셨는데 저분이 나이가 많으면 말이 많아진다더니 나이가 많아서 많은 말씀을 하시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됐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지금 계신 양로원에서는 일체 또 말이 없으시대요. 이게 본인의 표현에 의하면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 속을 내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한테는 대화를 하는 편이고 그렇지 않은 데서는 여전히 옛날이나 똑같이 말씀이 없는 것이 그분의 특색이 아닐까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요 그분하고 식사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여러 차례 했는데 대부분이 제가 그 연세가 거의 아버지 뻘 되는 이런 분인데 대접을 되게 받았죠. 제가 이렇게 해드리지를 못했어요. 근데 해드시는데 주로 아주 고급, 최고급으로 갑니다. 제가 덕분에 롯데, 조선, 좋다는 호텔은 다 찾아다니면서 식사를 하시는데 그분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천천히 드시는 것, 그리고 소식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뷔페집에 가보면 손해래요. 손해면서도 다른 사람 대접하기 위해서 가시고 그리고 천천히 드세요. 그러면서 또 곁들여서 교훈적인 얘기를 해주십니다. 이렇게 장수하는 비결이 소식하는 것 때문에 있는가 보다라고
그런 말씀도 곁들여서 해주셨습니다. 그런 걸 보면 제가 요새 최근에 읽었던 책,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라는 책, 그리고 백 선생님께서 소사에서 부지런히 일을 시키셨고 거의 금강경 공부를 소홀히 하면서도 일만 많이 시키셨던 그 뜻을 알게 됐고, 그것이 이나마 제가 건강을 유지하게 됐던 그런 비결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옛말에 하나도 틀리지 않고 적게 먹고 가능한 대로 오래 씹어서 오래 식사 시간을 갖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주 걷는 것, 이것이 장수에 아주 좋다는 것, 그런 것을 또 그분한테 느끼게 됐습니다. 또 느낀 것이 그분이 주로 사줬다고 하시듯이 그분은 아마 아주 젊었을 때는 어떠는지 몰라도 지금은 주는 것이 기쁨이고 받는 것을 왜 이렇게 싫어하시는 것 같은 것을 여러 번 느낍니다. 저희도 지금 주는 연습을 조금 한 편입니다만은 그래도 누가 선물을 주면 싫지 않아요. 기쁜 게 많은데 그분은 구조적으로 어떻게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 받는 것을 정말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 걸 종종 느낍니다. 그 대신 주는 것은 굉장히 후하게 주고 많이 주시는 것을 여러 번 느낍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그분이 잘 사실지 않는데 굉장히 후하게 주세요. 그것을 여러 번 느낍니다. 금강경 찍으라고 주시고 모으라고 주시고 그동안 도와줘서 감사해서 주시고 또 동생 세우라고 주시고, 근데 그것이 보통 사람이 주는 것보다 한 서너 배는 많이 주셔서 물론 제가 그것을 하나도 제가 갖지 않고 다 부처님께 바쳤습니다만은 왜 이렇게 후한가? 그 대신 받는 것에서는 너무 철저할 만큼 깊이 하는 그런 것을 느낍니다. 대표적인 것이 얼마 전에 그 사모님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것을 일체 사람들한테 알리질 않습니다. 대개 요새는 그것이 관원 그 경조사가 아주 요식화가 돼서 돈 걷기 위해서 알리는 수도 있는데 일체 알리지 않고 저한테만은 알리실 줄 알았더니 저한테까지 알리질 않았고 우연히 소문 듣고 찾아간 부의금 내려고 찾아갔던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서 문패까지 띄웠다는 얘기를 엊그제 하시더라고요. 그러기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철저히 주는 것은 좋아하고 받는 것은 아주 깊이요. 그래서 요번에 모시고 대접하려고 했던 것을 한사코 깊이하고 싫다 이거예요. 그 대신 예전에 대접받았던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접해야 될 텐데 그 생각을 하는 것을 듣고 제가 참 이분은 오로지 주는 마음으로 한 마음 섰구나. 돌아가실 그 연세까지도 어떻게 이렇게 시종일관성이 있을까? 그런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한테 상당히 교훈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야기를 한 편입니다. 그리고 시간 약속도 여러 번 했는데 항상 시간 10분 전에 와 계시는 것이 그분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젊은 사람이 항상 늦어요. 그래서 나는 20분 일찍 가야 되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는데 그 뒤로 아마 그분이 우리 백 박사님 제자 중에서 나만큼 많이 만난 사람은 없지 않나 할 정도로 비교적 많이 만났고 대화도 많이 했는데 많은 대화 중에서 남의 승보는 거 일체 없습니다. 남의 얘기 잘 안 하세요. 그리고 많은 대화라는 것은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건강해진다. 이렇게 하면은 잘 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건강해지고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는 또 백 선생님한테서 들었던 이야기를 전해주시는 것을 제가 듣고 남의 흉,
이런 이야기를 일체 안 하는 것, 참 이것도 쉽지 않은 것이다. 아마 젊었을 때도 그랬을까. 이것이 아마 닦은 보람이 아니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이거는 참 그분한테서만 발견할 수 있는 독특한 장점인데요. 조카한테도 존대를 쓰는 분입니다. 물론 부인한테도 존대를 씁니다. 부인한테도 선생님 노릇을 오래 했기 때문에 곽 선생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저한테도 아들뻘이지만은 항상 깍듯한 존대로 되어 있고 그걸 통해서 제가 여러 가지를 느낍니다. 아주 특이하신 분이에요. 모든 사람을 부처님처럼 보아라 라고 하는 것은 경전에만 있고 도인의 말씀에만 있지 그걸 실천하는 사람은 참 잘 못 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이 다 그러시지는 않으실 거로 봅니다만은 제가 알기로는 누구 하나한테 다 정성을 기울이고 부처님처럼 대하는 것 같은 모습을 제가 여러 번 봅니다. 그래서 참 이런 분 아주 드물다. 그렇게 제가 느끼고 이것이 아마 그이가 젊었을 때는 아마 안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탐진치 본능을 따라가지 않고 힘써 닦다 보면은 그런 승인의 말씀 그대로도 이렇게 바뀌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이는 아주 은행에 오랫동안 계셨던 분이고 일생 동안 한 직장에서만 살았던 분인데 은행에 계신 분이 거의 그렇듯이 굉장히 고지식하고 그렇습니다. 아주 그리고 꼭 잘 만나는 사람만 만나지 누가 쓸데없는 호의 베풀어주는 것 특히 여자가 베풀어주는 호의에 대해서는 철저히만큼 거부하는 경향이 아주 많습니다. 엊그제도 통화가 일생 동안 여자에 대해서는 엄하게 하고 지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분의 말씀인데 그 행동에서도 여러 가지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백 박사 그리고서는 이제 백 박사님 말씀을 여러 가지 해주시는 것 중에 하나 기억에 남는 게 백 박사님은 항상 사람 붙들지 않으셨대요. 몇십 년 이렇게 대해봤어도 한 번도 붙들지도 않았는데 딱 한 번 붙드신 적이 있대요. 그때 어디 계시는데 하룻밤 자고 가라. 좀 이따 가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하룻밤 조금 자고 가라고 그랬다든지 있으라고 그래서 생전 붙들지도 않은 분이 왜 그러신가 하고 봤는데 그날이 바로 일본이 항복하는 날이었답니다. 항복하는데 그 방송 듣고 가라고 붙드신 것 같다고 백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가는 사람 붙들지 않고 오는 사람 막지 않고 이런 도인의 법칙을 얘기를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생각나는 대로 아마 그분이 젊었을 때는 꼭 이런 승인의 법칙을 갖추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사람도 이렇게 자꾸 닦다 보면 본능을 이기고 승인의 말씀대로 부처님 뜻대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은 가능한가 싶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저는 이제 이분을 떠오를 때 아마 좀 틀리겠지만 그런 유사하신 그런 스님이 있는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 스님이 이제 운어 스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봉선사의 조실로 계셨던 분인데 그분은 춘원 이광수 선생과 나이가 동갑인데 형인지 동생인지 모릅니다. 근데 춘원은 어렸을 때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는 굉장히 부자로 태어났대요. 부잣집 아들이었대요. 근데 춘원이 거기 가서 늘 얻어먹고 이랬는데 춘원도 천재라고 소문났지만 이 운어 스님은 재주가 훨씬 뛰어났대요. 그래서 뭐든지 춘원이 번번이 졌다고 그럽니다. 이분이 이렇게 천재적인 두뇌를 가지고 있는 분인데 사회활동을 안 하셨어요. 젊었을 땐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승려가 됐습니다. 승려가 되셔도 참선을 안 하시고 교학을 했습니다. 한문의 원에 능하시기 때문에 이걸 다
번역을 해놔야 되겠다. 그래서 동국 역경원장은 오래 하셨습니다. 제가 그분은 무슨 인연으로 법문을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 뵙고 그랬는데 그분이요. 왜 지의식 선생님 하면 그분 생각이 나냐면 무표정하고 말이 없으세요. 정말 차디차디할 만큼 무표정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없으세요. 꼭 필요한 얘기 아니면 말씀 안 하시는 거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차냐? 주위에서 대화한 얘기 들어보면요. 그분한테서 능엄경 배운 분들 얘기 들어보면 아주 자비로우시대요. 꼭 가까운 인연 있는 분한테는 자비로우신데 그렇지 않은 분한테는 정말 안색 하나 안 변할 정도로 무표정하고 찬데 지의식 선생님이 그런 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서로 통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참선을 하시지 않고 교학을 하는 분으로서 자철하셨고 늘 겸손하셨어요. 그리고 아주 정직하셨어요. 그분의 법문 중에서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이 많은 불자들은 부처님 경전은 방편으로 설명하신 것이라고 하면서 다 믿질 않는 경향이 있대요. 근데 그게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부처님 말씀은 다 믿어야 된다. 이제 그런 아주 얘기를 하시는데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고지식한 분임에 틀림없고 계율에서 하나도 어긋나는 행동을 안 하시는 그런 철저한 승려였다는 것이 그 주위에서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숭보는 분을 제가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을 한때 동국대학교 총장으로 모시려고 했는데 학력이 국졸이 돼서 어떻게 박사가 아닌 사람을 총장으로 모시느냐 그런 얘기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왜 운호스님 말씀 이렇게 길게 드리려고 하느냐면은 그분이 돌아가실 때 그 행적이 너무 특이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선승들이 뭘 내세우냐면 돌아갈 때 딱 앉아서 돌아가는 것이 참선의 보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분은 돌아가실 때 선승은 아니지만은 참선하신 승려 이상으로 여여부동하셨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그 상주하신 워런 스님이 얼마 전에 불교 텔레비전 방송에서 말씀하시는데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장삼을 입혀달라, 정장을 해달라고 제자한테 부탁을 해서 장삼을 입혀드렸더니 가사를 걸치게 해달라. 가사를 걸치게 했대요. 그랬더니 나 이제 앉혀달라. 앉혔대요. 그랬더니 말씀은 잘 못하시고 턱으로 저 선반을 가리키시대요. 그래서 그게 아마 경을 꺼내라고 하는 말씀인 줄 알고 그 능엄경을 꺼냈더니 읽어라고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읽으니까 합장을 하셨는지 어쩐지 그 읽는 거를 가만히 들으시는데 그 이제 워런 스님이 한참 이제 그 모습을 보는데 옆에서 훅훅 늦게 울더래요. 신도들 다 모인 자리에서 아마 그랬나 봐요. 근데 그렇게 앉으시다가 가사장삼 입으시고 경 읽는 거 들으시다가 그대로 열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승들도 못하는 겁니다. 아마 그랬던 선승들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괜히 기분에요. 지의식 선생님도 돌아가실 때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꼭 참선을 해서만이 정신력이 그렇게 강해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철저히 부처님 씹어오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 이것이 범부에서 벗어나서 승인의 길을 가게 돼요. 나라는 것이 없게 하고 본능을 뛰어넘을 때 좌탈인망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경지까지 갈 수 있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